오늘의 정석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오늘의 정석투자법 알려주실까요? 예, 이번 주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난주에 트럼프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피격 사건, 돌발 변수가 나왔잖아요. 요거는 좀 굉장히 큰 전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 어떤 행동들을 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 시도가 되었었을 때, 과거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 이 사례들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을 때의 정책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혜주들, 이렇게 분석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과거에는 이래서 앞으로는 이럴 거다. 이제 이런 식의 보통 프로세스를 갖습니다. 대부분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부정하거든요. 예, 얼마든지 변수는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동전을 우리가 던졌는데 계속 앞면이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이 뒷면이 나올 확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또 앞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갖다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이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좀 드렸냐면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 판단을 안 해요. 예측하지도 않고. 그냥 돈들이 어떤 구조로 바뀌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기존에 올라왔던 이 구조대로 갈 것이냐, 그러한 가운데 이 변수가 시장에 이 변화를 좀 줄 것이냐, 요걸 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제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은 거예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미 돈들의 변화는 지난주부터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이 금리 인하 발언이 완화 발언이 워낙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9월달, 11월달, 12월달 이제 3번이 남았는데 여기서는 2번 이상 정도 할 거다라는 현재 시장 컨센이잖아요. 그럼 2번 할지 3번 할지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거고, 중요한 건 금리 인하 기조가 굳건해졌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금리 인상 피해주들이 있었을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 같은 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자금 조달 때문에. 그리고 수혜주들이 좀 있었을 거고, 금리 인상 기간 동안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았었던 게 중소형주들보다는 좀 초대형주들. 왜냐면은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했었을 때 자금 조달이 쉽지가 않았었으니까요. 그래서 좀 산업 내에서 대형주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심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난주 후반에 좀 바뀌는 흐름들이 분명히 나왔다. 목요일 오후장부터. 그래서 장기간 이어졌던 이 상승이 뭔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요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장기간 이어졌던 이 흐름에 뭔가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그런 흐름이 실제로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시장에서는 트럼프 관련된 이 돌발 변수와 그다음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들의 실적이 디범벅이 되면서 돈들이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중에 결과가 더 좋다.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우리가 2196까지 달렸어요. 이거 우리가 작년도 1월 달에 2180, 요때가 2180인데요. 요때부터 2896까지 1년 반을 달려왔습니다. 지수가. 그죠? 요때 딱 3개의 축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배터리가 왕이었고, 반도체가 서포트였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서포트였어요. 저 언제부터요? 1월 달부터요. 2023년도 1월 달부터. 그러면 그 전에 9월 달에서 11월 달, 그 다음에 7월 달부터 9월 달은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자동차가 서포트가 아니라 바이오 삼바가 서포트였어요. 즉 2023년도 1월 달 기점으로 삼바의 자금이 빠지면서 그 자금들이 자동차인지 하나 두 개씩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서포트 역할이 바뀌었었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배터리왕, 반도체왕 구조로 지금까지 왔었던 거고, 서포트가 달라지는 구조고, 요게 조금 달라지고 있지 않나. 이걸로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작년도 1월 초부터 시장이 저점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죠? 자, 저점을 찍고, 자, 저때 주식을 잘 보세요. 자, 현대자동차. 자, 현대자동차가 언제부터 바닥을 찍었는지 잘 보세요. 작년도 12월 말, 1월 초부터 바닥 치고 쭉 달리기 시작을 했죠. 그죠? 자, 저 시점에 누가 죽어나갔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요때, 이거 보이시죠? 네, 요때. 자, 요때 자동차가 반도체하고 이 배터리하고 현대자동차하고 딱 3대 축을 형성을 하면서 종합주가지수 2130에서 2180에서 2650 그리고 2900대까지 이 랠리를 이어가는 기간 1년 반을 달려왔는데 그때 누구의 자금을 가져왔었던 거예요? 삼바의 자금을 가져왔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 10월 달하고 이제 이때 흐름을 보면 9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삼바가 올라가는 기간, 7월 달에서 8월 달 올라가는 기간, 요때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2300에서 2550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요때 자동차는 버리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동차 관련된 섹터들이 지주사랑 같이 손잡으면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유동자금을 끼웠었는데 그 전 단계는 뭐가 있었냐면 바이오의 자금을 강탈했었거든요. 마지막까지 벗었던 게 삼바였기 때문에. 그죠? 자, 여기에 이제 종합주가지수의 고점을 한번 보시면, 자, 지수는 언제 고점을 쳤습니까? 지수의 고점은 7월 11일 날 고점을 쳤어요. 7월 10일, 날짜를 잘 기억하세요. 지수는 7월 11일 날 고점을 쳤고, 그 다음에 7월 초 같은 경우에 종합주가지수가 한 2,800대 정도 됐었던 시점입니다. 자, 자동차 가운데 마지막 1등이었던 현대자동차가 고점이 언제였어요? 6월 28일이었죠? 네, 6월 28일. 6월 28일은 종합주가지수가 얼마 정도 됐었을 때냐면은 대충 2,780, 90 정도 됐었을 때입니다. 자, 현대자동차. 자, 기아는 언제 고점을 쳤는지 볼까요? 6월 19일이네요. 한 2,750, 2,700이었을 때. 그죠? 자, 만도를 한번 봅시다. 자, 만도는 고점을 언제 쳤나요? 6월 5일에 고점을 쳤죠. 6월 5일 날. 그죠? 그 다음에 SL은 고점을 언제 쳤습니까? 6월 17일. 그죠? 그러면 대부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종합주가지수가 2,700에서 2,800 요 구간까지 시장이 100포인트 넘어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돈이 올라간 게 아니라 돈이 빠지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때부터 주식들 누가 저점을 치기 시작했냐면 얘는 이제 코스닥 알테오젠이잖아요. 알테오젠. 그죠? 알테오젠 그다음에 삼천당제약. 코스닥에서 먼저 이 자금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그다음에 리가캠바이오. 그죠? 네, 리가캠바이오. 자, 자동차가 언제 고점을 치기 시작했어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6월 중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6월 말 정도 됐죠. 자, 6월 말부터 누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잘 한번 보세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보면은 6월 말부터 튀기 시작하죠. 6월 말부터. 그죠? 그 이전에는 코스닥 대표 주식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다가,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6월 말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냐면은 제일 약했던 주식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한미약품이에요. 한미약품. 그죠? 한미약품이 저 때부터 바닥 치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신약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한올바이오 파마. 이런 주식들이 6월 말부터 자금이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의 자금을 뺏어갔던 게 현대자동차가 누구의 자금을 뺏어왔었습니까? 삼바의 자금을 뺏어왔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언제부터 바닥을 찍는지 잘 한번 보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월 말. 자동차가 하나둘씩 고점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요 시점부터. 그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제일 지각생으로 한 7월 초부터. 자,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지난주 후반에 자동차 쪽 관련된 대안자금으로 갔었던 주식들, 여기 자금들이 조금씩 이동이 됐다라는 게 확인을 하는 거고, 왜냐면 전체 거래대금은 크게 바뀐 게 없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KB금융하고 하나금융지, 이들 주식은 자동차보다 조금 더 고점이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신한지주. 근데 뻗지를 못합니다. 죽이는 것도 아닌데 뻗지도 못해요. 동시에 한미반도체, 그죠? 이런 주식은 6월 14일, 이수페타시스. 자, 이런 주식도 한 7월 초. 뭔가 좀 터닝 포인트 되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나마 전력주 정도, HD, 현대일렉, 이런 주식들 정도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애들은 사실상 2022년도 1월달, 종합주가지수가 3,000일 때부터 2130까지 시장에 빠지는 기간 동안에 상관없이 전력주는 2년 반 동안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얘네는 예외로 두고 화장품하고 그 다음에 식품주들 정도의 자금들이 바이오한테 좀 빼앗겼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하고 그다음에 LG그룹 쪽에 대한 자금 순환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 구도는 어떤 식인 거냐면 반도체 내에서는 SK 하이닉스 쪽에 쏠렸었던 자금이 LG그룹 쪽하고 삼성전자 쪽으로 갔었다가 여기서 지금 다시 이격 축소가 나오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동차나 지주사의 자금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자금들이 바이오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화장품하고 식품주 쪽의 자금도 이동이 된 걸로 보인다. 이런 구도로 지난주 후반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만약에 바이오 쪽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유한양행 같은 주식들이 자금이 1조 이상 만약에 붙는다고 한다면 시장과 상관없이 바이오가 계속 이번 거에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하고 자동차하고 지수사 등 이격 상황을 좀 보면서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지난 주말에 있었던 트럼프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상당히 좀 그 부분이 중요하다 강조를 해주셨어요.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를 중심으로 시장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석이었습니다.